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예. 이번에 지방자치TV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처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의 장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5년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셨을 때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쉬운 점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계절이 여름과 겨울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는 어느 계절이 가장 좋습니까? 저는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가을이 좋아하는데 네. 가을도 짧고 겨울은 길고 여름은 길고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겨울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이 없어지고 이제는 여름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이번 가을은 얼마나 짧았나요? 한 달 정도는 당긴 것 같아요. 다른 계절에 비해 한 달이나 짧은 네. 가을이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사장님께서 올해 이 일은 진짜 잘했다, 네. 자랑스럽다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2024년을 돌아보면은 우리 재단이 잘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탄소 중립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올해 2024년도 코리아 ESG 네. 친환경 박람회를 참여해가지고 세미나 캠페인을 많이 만들어서 통해서 국민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저에게 희망입니다. 실제로 저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알려지면서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사장님 덕분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둘째로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로 국제적으로 화두를 던진 점과 각종 언론과 NS 기자단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로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이제 기후테크라는 것은 에코테크, 푸드테크, 카본테크, 지오테크, 클린테크가 있습니다. 클린테크는 재생, 대책, 에너지 생산 및 분선화 솔루션 제공하는 것이 클린테크고, 지오테크는 탄소 관측,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하는 것이 바로 지오테크입니다. 네. 카본테크는 공기 중 탄소 포집과 저장, 탄소 감축 기술 개발하는 것이 바로 카본테크입니다. 네. 그다음에 푸드테크, 식품 생산, 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 푸드테크입니다. 그다음에 에코테크는 자원 순환을 저탄소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에코테크입니다. 과학 수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는 예.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가 사진 보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이사장님의 사진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진 3개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오늘 포럼 현장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어떤 순간인가요? 2024년도 국제 기후 포럼이라고 아까 말씀대로 네. 기후테크 활성방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과 그다음에 한노희 김상희 의장님, 이영 장관님, 김철수 대한수교 총재님을 비롯해서 학 정관계 네. 인사들 나와서 그날 토론한 전경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예.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떠셨나요, 실제로? 포럼에서 이제 그 판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가지고 네. 그날 발표한 내용이 바로 기후테크 활성 방안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어린 시절 먹고 뛰놀 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놀 수 없는 네. 전경이 됐어요. 네. 그런 방안을 논의해서 5가지 활성 방안에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포럼이 현재 몇 회째인가요? 지금 4회차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더 1년에 2번씩 할 예정입니다. 네. 매번 이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1년에 2번은 필요할 것 예.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다음 사진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빌딩이에요. 어딘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휴린 로봇 본사 전경입니다. 저기. 네, 본사군요. 예. 저 안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로봇 하면은 사람이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로봇이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국방 로봇, 그다음에 화생방 로봇 생산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화 앞으로 산업화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나 이런 데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방 로봇까지 예. 생긴 거예요. 예.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로봇이? 이제는 이제 방송에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앞으로 모든 전쟁도 로봇으로 전쟁을 네. 드론 전쟁이라고 그러죠. 네. 앞으로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와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시설이 구비돼 있어요? 직원이 이제 한 250명이 있는데 네. 연구소 직원이 이제 한 4, 50명,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기관들 한 5개 업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는 거군요. 이제 국가 기밀도 있고 하니까 네. 사는 로봇을 이제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네. 국가 기밀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스테리하고 예. 또 네, 재밌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어떤 현장인가요? 이 사진은 11월 20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김기현 의원님과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 중립시대 기후테크에 찾은 지속 가능한 미래 세미나였습니다. 네, 11월 20일이면 얼마 안 된 건가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세미나를 통해서 기후테크의 필요성과 네, 정부의 녹색 산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고 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관심 있는 많은 정관계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세미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사장님께서는 기후 관련된 포럼 그리고 자리에는 다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다 똑같습니다. 다 4개 포럼을 네, 뜻깊게 생각하고 있죠. 네, 똑같이 다 네,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군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다 논의되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시간은 이제 끝났고요. 네. 먼저 넷째로 2050 기후재단 어떤 곳인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은 탄소를 재료로 만들자는 2050 재단입니다. 네. 파리 기후협정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2050년까지 탄소를 재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2050을 따가지고 탄소중립 기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릴 때 냇가에서 팬티를 벗고 목욕도 하고 참 차가운 물에서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여름에 열대에 있다 보면 어린 학생들이 냇가에서 목욕을 못할 정도로 물이 뜨거워지고 또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위기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을 2050 제도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항상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점에서 네. 항상 뜻깊은 그런 재단이 되기를 좀 기원하고 열심히 포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지속될 경우에 아이들이 겪게 될 최악의 상황도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은 저녁에 간식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기 위해서 네. 챙겨주는데 앞으로 기후 온도가 변화가 되면은 이제는 식물이나 동물이 지에 살 수가 없어요. 네. 열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이나 정부가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할수록 과일도 맛있는 과일을 먹어야 되고 또 음식도 맛있게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열대가 되다 보면 모든 식물성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하루 생활하는데 간식거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네. 그럼 부모는 저녁만 되면 간식을 달라면 줄 수 있는 것이 누가 있어요? 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후테크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식생활에 가장 잘 먹고 잘 살게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후테크를 만들려고 논의를 한 자리입니다. 기후테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물가에 가면 물고기들도 많고 생물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보면 예전만큼 많진 않더라고요, 생물들이. 그것도 기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이 많이 받죠. 네. 왜냐면은 지금 기후 온도 상승하다 보니까 냇가에 물고기들이 살 수도 없고 그 요즘 뭐 해변에 요즘 세계 톱 뉴스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무슨 고기들이 물때가 한 번에 죽고 네. 요소에 네. 그런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정도로 네.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지 해수면도. 그래서 지금 그런 고기를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기후 온도를 맞이하는데 맞지 않으니까 제대로 생선들이 살 수도 없고 네. 우리가 식생활에 필요한 것이 갈치라든가 등등 이러한 우리 이제 생식을 먹여야 하는데 못 먹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살 때와 틀리죠. 네. 그래서 이제 물가에 가장 심각성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고칠 점 고치고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좀 홍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예시로 물고기를 말씀드렸는데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안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도 많은 걸 좀 고민 중인데 네. 상당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해수면이 0.5mm까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후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1.5도가 네. 2040년에 가더라도 탄소 중립 1.5도까지 맞출 수 없어 기후 온도를. 네. 그러면 우리가 1.5도가 넘어가면은 모든 동물이라든가 우리 인간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탄소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까 말씀 대로 길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모든 야생동물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점 우리가 꼭 지켜서 홍보를 해야겠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후에 대한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냇가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려면은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홍보를 좀 해서 학생들한테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홍보가.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럼 결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뭐 새마을 운동에 네. 아침마다 새마을 운동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부족해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 수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 선포를 했잖아요. 2040년까지 제로를 만들겠다 했는데 40. 지금 실천이 없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에도 만들고 계속 정관계 인사들이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수출은 해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출하는 데도 큰 힘을 줄 수 있게끔 탄소세를 막기 위해서 이국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 기업들이. 네. 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다 시작하고 탄소 중립 관세를 안 물기 위해서 네. 이런 점 우리가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상대 다른 기관에 이제 부족하지. 네. 지난해 2023년 대한민국 한류 문화 대상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멋진 상인데 이 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뜻밖의 연락을 받고 네. 뭐 교수 여러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기후재단에 대해서 참 잘 보고 있다. 포럼 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이 국제 포럼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재단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교수 200명이 추천한 중에 한 사람으로 한류대상 수상을 받았죠. 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네. 네, 수상한 거라 더 기분이 좋아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했죠. 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난 연말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이거 자랑의 시간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랑이보다는 부끄럽죠. 우리 이제 미주 교민들이 네. 1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에서 주최하는 전국 체전이 있어요. 네. 근데 올 때마다 미주 교민들 오면은 누가 보호를 안 해줘서 우리 태권도협회에서 그럼 내가 보호를 해주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 때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갈 때까지 계속 안전과 관리를 해줘서 많은 우리 교민들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저를 추천해서 상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추천을 통해서 네. 주변 분들과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 관계도 좋죠. 네. 그럼 그 팁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나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남이 못하는 것 있지만 내 스스로 알아서 다가가서 장학금도 주고 네. 누가 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내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먼저 파악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예. 네, 이런 것들도 저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어떤 수상의 영광이 있었나요? 뭔가 많을 것 같아요. 부시 대통령을 이제 처음 받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또 상을 수상했고 네. 다 그분들도 우리 교민들 덕분이죠.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한국에서는 유달리 제가 3년을 받았죠. 계속 아. 3번을. 앞으로도 더 많은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내 꿈이고 네. 또 실현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네. 지금 벌써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신데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한때 회사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런 힘든 일들을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음을 주는 건 뭡니까? 신용. 네. 신용과 믿음이 있어야 네. 산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내 신용을 지킨 바탕으로 네. 열심히 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사장님 하면 인내와 끈기, 이 키워드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끈기와 도전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제 견뎌왔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그냥 고맙게 생각하죠. 네. 내 이사장님. 시련을 겪은 만큼 네. 열심히 한 것이 내 보람이 있지 않나. 네. 환경을 비롯해서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맨 처음부터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때 2001년도에 양재천 보건공사가 있었어요. 네. 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근데 강남구청에 있는 김선희 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다가와서 환경단체 상임고문을 좀 해달라. 지금 양재천을 복구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나연서를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을 때야. 네. 그래 마침 나한테 그런 의견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환경단체가 청계천보다도 더 멋진 양재천을 살리면은 모든 강남의 일대에 모든 사람들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냐. 네.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그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했죠. 네, 제가 고등학교가 양재천 옆이어서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아름다운 양재천이 이사장님의 손길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최초로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양재천 살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으로 시작하게 그때 된 건가요? 양재천이 네. 썩은 물로 다 폐허가 돼가지고 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다닐 수 없었어요. 네. 그럼 우리 저 양재 강남구 저 주민들이 양재천을 걸어다 보면은 안 가더라고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 네네. 냄새가 악취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김선희 의원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르니까 네. 80km가 넘더라고. 그때 나는 이제 살려야겠다.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양재천을 살리기 시작해서 어느 날 양재천이 깨끗하게 되고 물도 맑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양재천 행사입니다. 네, 현재 이사장님 덕분에 벚꽃 축제도 크게 열리고 있고 아름다운 양재천이 저보다도 된 것 김선희 의원이 네. 그때 술순소음 해가지고 상당히 힘을 줬지. 같아요. 네. 함께 많은 동시에. 분들이. 네. 자연보호 우리가 그때 80명 전원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상대 복원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지. 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양재천 살리기 위해서 복원도 투자도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양재천이 깨끗하게 됐지. 네, 그때가 시작이었군요, 네. 이사장님. 네. 요즘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뭐니 뭐니 해도 넷째로 이거 기후재단이죠. 네. 우리가 교육에 있을 때 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가장 중점을 주는 것이 우리 기후재단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이 기후 대책을 세워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제로를 만드는 것이 또 제 꿈이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덕분에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네. 일시 동체가 돼서 새마운동처럼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방송국에서 요즘 많이 이제 홍보 광고도 나오는데 네. 직접 손으로 발로 뛰어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지.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잘 됐지만은 지방에 가보면은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별로 시군이 없어요. 네. 예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되잖아요. 말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니까 이런 방송국에서 통해서 활동을 좀 전개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집안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게 예.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안에서는 이제 물, 네. 전기, 하루에 전기를 1시간만 끄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1년에 세계적으로 571억만 톤이 탄소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가정에서 하루에 1시간씩 전기를 끄잖아요. 그럼 탄소 중립이 엄청나게 전락이 됩니다. 네. 이 물도 얼마나 좀 전락시됩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옷,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가정에서 폐기 분리해가지고 네. PT병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제 바람이죠. 꿀팁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이렇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한다고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대식입니다. 제가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그 힘만으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상황인 인식을 확실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을 확실히 인식하여 우리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2050 기후재단은 빨리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와 같은
혁신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덧없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넷째로 2050 기후재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밝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